네,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목을 먼저 잘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 마무리네요. 금요일입니다. 예. 우선 시장에서는 어제 국내 증시 딱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 것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꺾였다. 여기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전에 또 등락 거듭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의 강세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미증시는 아무래도 실적과 금리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금리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페드워치 거를 살펴봤는데 이번에 9월 달에는 의견이 각각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전제 조건이 유가라는 전제를 제가 달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만 조금 진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숫자가 얘기하는 실적들이 찍히는 게 중요한데 미국 경기가 지금 워낙 좋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국내 증시도 아마 이번에 그 나머지 그 섹터들이 좀 좋아진다면은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도 오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전제를 하면 아마 하반기는 그러니까 벌써 상반기 지났고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국내 증시도 신고가를 다시 만들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국내 증시도 일단은 코스피 지수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또 힘을 또 발휘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증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세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 시간에도 몇 차례 다뤘었거든요.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먼저 첫 번째는 재룡전기 보도록 할게요. 3월 22일 유망주였고 5월 13일에 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30% 이상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약간의 눌림 구간인데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은 또 한 번의 기회로 봐야 되나요? 어제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막 올랐잖아요. 네.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 올랐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일단 수소 섹터를 정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태양광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비중이 한 100% 정도 되고요.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화솔루션만 해도 50%가 훨씬 넘는데 이 회사들이 그동안에 중국의 저가 태양광 부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중국 제품의 규제에 따른다면은 이제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주간 폴리실리콘 가격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막 거의 바닥이죠. 그동안에 이런 업체들 이런 가격들이 내려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다라는 거고요. 폴리실리콘 모듈 가격도 주가가 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업체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실리콘 셀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태양광 쪽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게 중국산 때문에 영향이거든요. 이게 중국산에서 공급 과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그 중국산을 미국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한화 그 솔루션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이제 그 변압기 관련도 있는데 변압기는 지난번에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최근 돈 가격이 오르면서 변압기 그 추세들이 관련 종목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돈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조금 더 주춤해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 돈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요즘에 최근 좀 내려왔거든요. 내려온다면은 아마 다시 한번 랠리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오션 플랜트는 제가 이제는 신재생 쪽이다라고 에너지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쪽하고 풍력 쪽인데 일단은 태양광 쪽은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풍력이 다시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SK 오션 플랜트는 국내 거의 그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상 구조물에 대해서. 그래서 뭐 대만의 수주라든지 앞으로 네덜란드라든지 미국 쪽에 이러한 그 풍력 수주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 가지 다 봐주셨네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랠리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SK 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꾸준히 봐야 할 또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섹터에 주목하셨을까요? 앞서 저희 재생에너지 이런 거 얘기했는데 오늘 또 친환경차예요.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확실히 올해는 좀 뭔가 다릅니다. 내연 기관 대비해서 이 친환경차 최근에 또 뭐 수소차 이런 쪽 많이 오르더라고요. 사실 그 2차 전지 쪽으로 섹터를 좁혀가면은 네. 자동차가 좀 부족해지기 마련인데 2차 전지 섹터는 전기차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차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좀 뛰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추세를 보면은 아직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친환경 자동차 수출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전체를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전기차는 조금 주춤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 파란색 라인이 전기차 라인인데 조금 주춤해지지만 밑에 하단 부분에 붉은색 라인이 치고 올라가는 게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주춤하지만 하이브리드는 뛰고 있다. 만약에 이런 그 생각을 할 때 과연 그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쪽에서 우리가 섹터를 보면 어떤 섹터를 봐줘야 될까라는 거는 구성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변속기하고 연료탱크 이게 가장 그 중요한 부품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동 모터하고 감속기하고 배터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커넥터라든지 충전기 이쪽이 가장 중요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필요하고요. 모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고전압 커넥터나 충전기나 연료탱크 이게 모두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의 모터와 배터리가 얹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가 교체적으로 움직이면은 양쪽의 부품이 두 가지를 공급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전기차 섹터에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부터 하이브리드 차까지 관련주에 그렇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항상 저희 먼저 가지고 와주시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예.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에 반영이 안 된 종목인데 일단은 전기차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에는 고전압 커넥터가 꼭 필요한데 이 고전압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어떤 회사냐? 바로 이제 한국단자라는 회사입니다. 이 한국단자를 보면은 이런 고전압 커넥터 저거는 사실 아무 회사나 잘 만들 수가 없는데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 대한민국의 대명사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전에는 IT 커넥터로 성장을 하면서 혹시나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용 커넥터 쪽으로 시장을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자동차용 커넥터가 그 모듈이 한 7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전자시장 IT 모듈에서 EV 모듈 이쪽으로 많이 돌아와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요. 지금 PBR이 얼마냐면은요, 약 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기차나 이러한 쪽의 그 섹터들에 우리가 고평가를 준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전기차 부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한국단자,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 비율을 봐서라도 재무구조가 너무나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매수가는 뭐 저는 종가분이 69,000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62,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PER이 6.9밖에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고 성장성,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부품주로 한국 단자를 꼽아주셨어요. 연초 대비해서 많이 눌려 있었는데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이죠. 69,000원 정도 무리 없고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가 62,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